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율촌화학이고요. 그리고 얼티엄 셀즈의 납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얼티엄 셀즈랑 율촌화학이 예전에 그 계약을 했습니다. 22년도쯤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를 납품을 해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납품 실적이 없습니다. 제로고요. 그래서 지금 얼티엄 셀즈로 납품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아봐야 되는 건데 지금 얼티엄 셀즈 2공장은 일단 4월 달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1분기 실적에는 안 잡히겠죠. 그리고 내년에 얼티엄 셀즈 3공장도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될 건데 그럼 율촌화학의 알루미늄 파우치가 여기에 적용되는 건지 여기에 적용되는 건지 둘 다 적용되는 건지 이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료를 잠시 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수주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배려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예전에 수주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티엄 셀즈의 수주 상황입니다. 그 2022년도에 좀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 있네요. 수주 일자는 2022년도인데 납기에는 2028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납품에 보시면 없습니다. 없죠. 예. 수주 총액은 USD 달러로 거의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넘죠. 예, 근데 납품이 없다. 그래서 향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율촌화학의 잘못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젝트가 무너진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원래 율촌화학이 그 알루미늄 파우치를 얼티엄 셀즈에 공급하려고 할 때 애초에 2공장 아니면 3공장에 납품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24년도 4월 달에 이제 물건 이제 내보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때 공급을 했다고 하면 1분기 그 사업 보고서에는 실적이 안 잡혔겠죠. 근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찌라시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니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절대로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 찌라시지만 그래도 3주는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알루미늄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3공장 쪽으로, 예, 3공장이랍니다. 얼티엄 셀즈의 3공장 쪽에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고, 그러면 3공장은 이제 완공이 내년에 되거든요. 25년도에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5년에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기납품액이 0이는 게 25년부터 매출액이 이제 확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한번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G엔솔 그리고 GM의 합작 공장 얼티엄셀즈의 제2공장이 가동이 시작을 했다. 어쨌든 간에 얼티엄셀즈가 이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장이 늦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가동을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사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티엄셀즈 제2공장 건설 시작이 이전 반만에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배터리셀을 만들어 고객사에게 인도를 했다. 그럼 양산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올티엄 셀즈 제2공장 같은 경우에는 총 50기가와트시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캐딜락 리릭 제네랄 모터스의 3세대 신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차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얼티엄 셀즈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옛날에 완공이 되어서 2022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해요. 얼티엄 셀즈 제3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시건 주에 건설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3공장 쪽으로 들어간다는 좀 찌라시 확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LG 엔솔 담당자이기 때문에 확률은 높은데 그렇다고 확실하지 않다는 것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찌라시라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전달드리는 거니까요. 좀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 율전화하게 알루미늄 파우치가 3공장 납품뿐만 아니라 2공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래는 3공장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뭐 물량 부족이나 다른 이유로 이 공장에 미리미리 넣어라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최근 이번 연도 안에 납품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지금 현재 7월인데 7월이면 올해 5개월밖에 안 남았죠. 4개월에서 5개월 남았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4, 5개월 전, 그리고 내년까지는 한 6, 8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증시의 움직임은 실물보다 빠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나쁘지는 않은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어, 알루미늄 파우치, 그러니까 얼티엄 셀즈에 들어가는 물량은 없어지지 않은 물량이고 반드시 언젠가는 실현이 갖고 온 시간 안에 실현이 되는 물량이다. 이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왜 또 율전학 입장에서는 얼티엄 셀즈 건이 중요하냐면 재무제표 잠시 보도록 할게요. 예, 재무제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출액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지만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 적자죠. 적자.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성이라든지 수익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템설주로 납품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적자가 흑자 전환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에 있어서는 호재인 거고요. 그러한 부분으로서도 지금 얼티엄 셀즈의 납품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좀 문제점이 있죠. 왜냐면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리스크. 바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제 말로 에너지를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변동을 하게끔 압력은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그리고 전통 에너지 이런 걸 중요시하고 부자 감세 정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혹은 금리 동결 쪽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금리 인하의 확률이 떨어져 가지고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주가적으로 보면요. 예, 그런 게 리스크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금리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금리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보시면 PC 물가 지수 상승률이나 ISM 제조 지수입니다. 지금 PC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월 달까지 2.5%까지 떨어져 가지고 당시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2월, 3월, 4월 지나면서 다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최근 게 좀 다시 떨어져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지금 48.5로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인 경우에 경기 불황을 나타내거든요. 제조업 지수니까 제조업의 불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이거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있죠.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다시 적을게요.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국은 이제 한국이 증시를 보면 한국의 증시랑 수출 금액은 정비례 관계예요. 한국은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시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경제 의존도에서 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수출이 올라가야지 증시가 올라가죠. 그러면 근데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줘야지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직접 미국 수출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수출도 많이 하죠. 근데 이 중국도 미국한테 수출을 합니다. 결국에 한국의 수출의 절대량이 많아지려면 중국 수출량도 많아져야 돼가지고 미국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야지 수출이 늘어나요.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증시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PC 물가 상승률은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잡혀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트럼프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타격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 미국의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24년도 하반기쯤에 인하가 될 건지 한번 CME 패드 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는 CME 패드 워치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아니면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일어날 건지 의견을 좀 모아놓은 것을 도표화한 거거든요. 여기 2024년 그리고 11월 7일 날 FOMC를 하게 되면 금리를 인하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게 60%고요. 금리 인하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5.25에서 5.55잖아요. 그리고 또 5.00에서 5.25 0.25에서 0.50 포인트 낮춘다는 것도 31%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한 8%로 되죠. 그러니까 99%가 이제 11월 되면 금리 인하가 한번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PC 물가 지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오늘 날짜 보면요. 이제 우선은 추세선 안에 좀 제가 임의로 끈 추세선이라서 정통적인 추세선은 아닙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추세선 안에 표기는 한 거고요. 단기적인 추세선 안쪽으로 보면 일단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2월 23일 때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또 추세선 안에 있죠. 지금 추세선 기준으로 보면 이제 모여가는 상황입니다. 좀 뭔가 힘을 모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지금 저 그 지금 지지선 쪽에서 좀 걸쳐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선은 이 지지선이 약간 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방에 있는 저항 그 추세선의 저항이 한번 또 받아줄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간다고 하면 이 추세선을 뚫기만 한다고 하면 47,000원 혹은 45,000원 이 매물대 좀 있는 부분에서 한번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45,000원 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의 생각인 거고 죄송합니다. 단순히 저의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주식을 사라고 팔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저보다 차트를 더 잘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 참조만 해주시길 바라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파우치 얼텀 셀즈 부분에서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초반까지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 상단을 뚫을 확률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리스크도 있으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폭발해가지고 2차 전지가 만약에 안 되고 얼티엄 셀즈 부분에서 3공장 가동이 연기를 시킨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많이 떨어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얼티엄 셀즈 덕분에 상승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